아, 이놈 참 팔랑귀라, 이거 참.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자꾸 겉도는지 모르겠네. 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팔랑귀라. 아, 탁 꽂혀갖고 막 집중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하다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뚝 갔다 뚝 갔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든. 자식이 계속 알바만 하고 있어가지고. 알바는 해요? 알바는 꾸준히 해.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딱 제한적인 거야. 어릴 때 내 모습밖에 모르니까 나의 사회생활이나 나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나 대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내 부모가 알 수가 없잖아. 내 사회활동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업무 분야도 모르고 하니까 당연한 거야, 그건 어찌 보면. 그래서 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건, 사회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건, 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뭐, 감투를 쓰지 않으면. 부모 앞에서나 나도 그렇게 어리광 부리는 거야. 그 대상이 이제 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아내밖에 없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좁아져. 근데 아내한테도 다 보여줄 수가 없지. 아예 내가 포기하고 살든지, 그치? 대우받는 걸 포기하고 살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다면 말해줘야지. 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야.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뭐,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해. 회사에서 있었던 일, 회사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뭐 집을 9시 출근이다 그러면 9시 출근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있나? 9시에 업무 시작? 그지? 네. 9시에 업무가 시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9시에 거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네. 근데 업무 시작이라는 게 내가 출근하자마자 스타트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건 각자 개인마다 다르지. 업무 시작할 때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루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아침에 와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그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제 로비에 불을 켜. 그 경비 아저씨들이. 경비 아저씨들이 왜 제일 먼저 출근하는 젊은 청년, 그리고 이제 나를 기억하는 거야. 근데 그 건물의 경비 아저씨들이 군 간부 출신들이야, 다. 영관급 출신들. 그래서 경례를 제대로 칼같이. 일하기엔 좋은 곳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곳은 다 그 사무실, 공실, 다 건물이 비어있는 사무실이 많아도 강남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이 명함에 강남이라고 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거기에 처음 스타트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서 너희가 들여다보고 뭔가 상황, 시장,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일하긴 강남이 좋아. 뭐 웬만하고 필요한 건 다 있고 필요한 사람 다 있어 거기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을까? 다 있어 거기. 다 그쪽으로 모이거든. 그래서 알 필요는 있어. 절대 사람 살 곳은 아니야. 그러니까 살긴 딴 데서 살고 일은 거기서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몇 년 일을 했지.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을 내가 거기서 내가 10시 반으로 그 수업 시간을 해놓은 이유는 지금 이런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10시 반이라고 하면 11시쯤 수업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걸 얘가 예측한 거거든. 한 시간 하면 딱 12시에 끝나니까. 아주 탁월한 선택이시네. 뭐 토요일 아침 이 시간에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건 알아. 공부에 대한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 항상 스피드 센서의 시그널을 감지해야 되고 감지한 것만큼 일정 스피드 이상이 됐다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의 신호를 보내서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운전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해야 되지. 그러면 스피드 센서는 항상 내가 시그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 거야. 주행 중에는.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스피드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얘가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시그널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라 그러면 예를 들면 주행 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센서가 결함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센서의 신호가 안 들어와도 뭐 크루즈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뭐 경고등을 뜨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계한 차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을 거라고 얘기지. 그렇지 않은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상이 있다고 크루즈가 안 되지는 않을 거야. 대신 감속이 안 되겠지. 이제 현상이 예를 들면 크루즈 모드 세팅해갖고 가는데 감속이 안 돼. 늦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뭐 그런 상황. 자, 뭐 크루즈는 되는데 감속이 안 돼요. 뭐 이러고 이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일단 플러그를 빼서 센서가 정상인지 테스트를 먼저 한다고. 이 경우는 이제 회로가 끊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거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지. 회로가 끊어진 걸 대비하기 전에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거지. 전선이 끊어진 경우는. 이거는 너희들이 정비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 만나기 어려워. 평생 가봐야 한 번 만나기 어려워. 이런 결함들.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커넥터 A, B, C를 다 뽑아갖고 이렇게 체크하는 거는 난 좀 이상하고, 보통은 센서에 있는 것부터 봐. 왜냐면 이제 확률적으로 테스트를 하자. 그리고 쉬운 거, 확률 높은 거, 이거 먼저 우선이야. 작업하기가 쉬운 거부터 먼저. 그 다음에 확률, 결함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부터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이 아빠 기준 커넥터 B 안쪽은 자동차 본체 안에 있을 거고, 요 B부터 C까지는 본체부터 그 타이어까지 가는 길에 있을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B와 C를 먼저 뜯어서 이걸 체크를 먼저 하겠지. 라인 1 측정값이 1메가가 아니라 2옴 이상, 1옴 이상이면 무조건 이건 이상이 있는 거야. 2옴. 그러니까 1옴 이상이면 무조건 이상인 거야. 1옴 이상. 이해돼? 그러니까 0. 몇 옴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고 1. 몇 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비정상이야. 이게 이 M자를 지워야 돼. 실제랑 그 이론이 차이인 거야. 그게. 실제에서는 0이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디지털도 영업 조절을 세팅을 하고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날로그도 0점 조절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 되겠지. 개념상 0이다라고. 그러니까 1옴 이하는 0이라고 쳐. 이렇게 치면 돼. 그래서 봐봐. 멀티미터에 저항도 있지. 있기 때문에 뭔가 전선을 찍었는데 0. 몇 옴이 나왔어? 그러면 저항이 없는 거다라고 치는 거야. 근데 1옴 이상이 나왔으면 걔는 그 도선 자체에 저항이 있는 거니까 무조건 교체해야 되는 게 맞아. 특히 이런 센서나 제어 쪽에 들어가는 전선들은 1옴 이상이면 무조건 교체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IBU는 앞에 엔진룸에 있고 뒷바퀴에서 오는 센서다. 그러면 뒷바퀴에서부터 커넥터 B까지가 있겠지. 보통 그러면 그 타이어에서 나와서 차체로 들어오는 과정에 커넥터가 하나 있을 거라고. 이 B의 위치가. 이해돼? 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이제 애초에 처음에 차를 만들 때 하네스 안에 들어가 있겠지. 하네스 안에 통과해서 여기 IBAU까지 들어올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따지면 B에서 A까지는 끊을 수가 없어. 이해돼? 네. 안쪽이. 제대로 설계가 된 차라면 A, B 커넥터는 연결을 끊을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려면 파워라인이 1번일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런 말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이 브레이크 휠 쪽으로 들어가는 커넥터에는 특히 C 같은 경우에 커넥터 C, B와 C는 방수 커넥터를 써야 되는 게 맞지. 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으로 체크할 수가 없어. C를 빼든 B를 빼든 빼갖고 체크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럼 전압 체크 지금 안 이건 되구나. 빼서 체크한 게 아니잖아. 지금 결함을 듣고 뭐 아까 같이
크루즈 모드가 실행은 되는데 감속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운전자가 와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 그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센서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구나. 이걸 캐치해낼 수 있는 정비사여야 그렇게 통째로 교체도 가능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정비사들은 그 말을 듣고 뭐지? 크루즈가 됐는데 감속이 잘 안 된다고? 아이 자식이 또 운전을 못하는 거구만. 또 진상 떠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함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아예 안 되면 안 됐지. 뭐 가속은 되는데 감속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그걸 오히려 결함이라고 인지하고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럼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네? 라고 분석을 해내고 그렇다면 센서 쪽에서 오는 라인이 이렇게 된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 오케이, 센서 부분 확인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서 센서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센서는 괜찮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커넥터를 빼서 딱 체크 해보겠지. 그 다음, 이렇게. 그리고 그냥 교체. 이렇게 나오는 사이에서 전압을 체크하고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서 검사를 해보느냐가 이제 정비사의 능력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브리핑을 잘 들어야 돼. 브리핑. 운전자한테 결함 현상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안 돼요. 그냥 그거 끝나. 그러면 이제 뒤잡아야 되지. 한참 찾아야 돼. 그럼 자기가 직접 타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결함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한테 손해잖아. 빨리 처리해버려야 되는데 뭐 이것저것 다 일단 바꿔보고 고장 탐구라는 게 필요 없지. 자동차에서. 그래요? 그럼 일단 바꿔봐. 그리고 되면 오케이 돈.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다 바꾸고 결국은 전선이었는데 케이블 바꾸고 이거 다 바꾸고 500만 원 뭐 이렇게. 난 돈 버는 거지. 어쨌든 해결은 됐잖아. 짧은 시간 안에 돈 벌고 해결됐고 그럼 된 거야. 내 입장에서.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아니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동하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체크를 했는데 요까지 이상이 없고 요건 요 이상이 있어서 요건 요렇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가서 작업을 해.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들고 그럼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하라고. 그럼 어디까지만 하라고.